얼마 전에요, 한 외교 연설에서 1000년도 더 된 옛날 학자의 이야기가 다시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시입니다. 신라시대의 천재 문장가 최치원의 시인데요. 돛을 달아 푸른 바다를 건너니 긴 바람이 만리길을 데려다 주리라. 와, 정말 희망차고 뭔가 스케일이 큰 기상에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최근에 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시를 인용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시를 인용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도시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깊은 우호 관계를 강조하려고 이 시를 인용한 거죠. 시진핑 주석은 최치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당나라에서 크게 활약했던 신라의 천재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를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오랜 교류와 우정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현재의 외교 관계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성공적인 국제 교류의 상징, 이 멋진 모습이 최치원의 전부였을까요? 어쩌면 그의 삶 이면에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최치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신라 사회의 아주 독특한 시스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골품제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대해서 말이죠. 골품제,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뼈에도 등급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오로지 태어난 혈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심지어 입는 옷 색깔까지 모든 게 결정되는 아주 엄격한 세습 신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해도 태어날 때 정해진 뼈의 등급은 절대 넘어설 수 없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한계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최상위 계층인 진골은 모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리패스를 가졌지만 최치원이 속한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찬, 그러니까 6등급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바로 이게 천재 최치원이 평생을 부딪혀야 했던, 깨고 싶어도 깰 수 없었던 유리천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한 천재가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떻게 좌절했는지 이제 최치원 개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육두품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대단하게도 외국인 신분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성공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너는 육두품이잖아 하는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당나라에서는 그의 실력, 그의 재능 그 자체로 평가를 받았는데 정작 내 나라의 신라에서는 그깟 뼈다귀가 뭐라고 출신 성분이 모든 걸 가로막아 버린 거죠. 그가 느꼈을 배신감, 그 좌절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최치원은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부조리한 사회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신라가 지금 당장 고쳐야 할 10여 가지 개혁안, 바로 그 유명한 시무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이 낡아빠진 골품제 시스템에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그의 개혁안은 기득권, 즉 모든 걸 쥐고 있던 진골 귀족들의 철옹성 같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냐? 그 사람들한테 변화라는 건 곧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는 거였으니까요. 결국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좌절한 최치원은 모든 걸 포기하고 정치를 떠나버립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외교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조명받던 최치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좌절했던 최치원, 이 두 얼굴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상황을 딱 요약해 줍니다. 한쪽에서는 두 나라를 잇는 위대한 다리라고 칭송하는데 다른 한쪽의 현실은 뭐였죠? 자기 나라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어요. 성공한 국제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신분제라는 벽에 막혀 좌절한 개혁가냐,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역사라는 게 참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물인데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00년 전 사람인 최치원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삶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더 나은 사회를 꿈꿨던 그의 몸부림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공정한 기회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죠. 둘째, 사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꽉 막힌 시스템은 결국 안에서부터 골마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비록 실패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최치원의 삶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평등, 공정, 그리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이동성의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편집된 과거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현재를 제대로 비춰주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진정한 등대가 될 수 있을까요? 최치원의 두 얼굴이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